기본서는요 81페이지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103페이지요. 자, 기본서요. 기본서 81페이지요. 자, 문제집이요 103페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착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먼저 첫 시간에 이제 비지 받고, 두 번째 시간에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 받죠. 자,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착오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자, 이거다고요. 여러분요, 사기하고 먼저 구별을 해야 돼. 사기는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죠. 일치를 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이죠. 하자, 이렇게 두 가지요. 그럼 뭐냐면 이런 것이란 말이죠. 신원보증서류 있죠. 신원보증서류. 신원보증서류 있죠.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어. 신원보증서류예요. 사인한다고 사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표시를요 연대보증서면이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에 사인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죽었다 깨나도 사기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사기잖아요. 여기는 뭐죠? 착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란 말이 죽었다 깨나 나올 수 없어요. 왜? 첫 단초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항상 이렇게 나와. 제3자가 기망을 해서 제3자가 사기를 쳐서 신원보증서류인자고 사인했더니 연대보증서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사기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착오의 첫 출발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의 첫 출발은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첫 출발이 의사표시가 뭐한다?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왜? 여기 신원보증서류하고 연대보증서류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표의자가 그걸 몰라야 되는데 제3자의 사기 때문이었다. 이 말은 제3자의 사기로 표의자가 그걸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제3자의 사기란 말은 사기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다? 모르고 이런 말,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 말이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착오에는 뭐가 있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효과의사죠.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표시 행위, 다른 말로 뭐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이런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착오는 몰라야 되죠. 그래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자기가 1억 원의 청약을 하려고 그래. 청약은 뭐다? 청약은 의사표시이죠. 의사표시. 그래서 여기는 의사고 이건 표시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나는 1억 원에 팔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뭐지? 갑이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그랬어.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한다? 일치하죠. 그러면 착오니 어째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런데 실수해가지고요, 동그라미 하나 빠져가지고 1,000만 원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냐면 나는 동그라미를 8개를 해가지고 1억으로 청약한 줄 알았더니 7개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1,000만 원으로 청약이 됐다 이 말이죠.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표의자가 알면서 일부러 알면서 했다 비진지 표시예요. 모르고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걸 착오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요, 우리가 갑은 당연히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청약을 했으니까 착오겠죠. 갑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이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대방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보는 거예요. 일반인 을도 이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청약을 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봐도 1억짜리란 말이죠. 그것을 1,000만 원에 청약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착오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1억짜리를 일반인이 1,000만 원에 청약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청약을 1억 원에 할까 9천에 할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나는 1억에 할까 9천 할까, 9천 하면 제가 안 살 것 같은데 1억 하면 너무 비싸다 할 것 같은데 1억 안 받으면 너무 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1억에 청약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청약한다고 했는데 9천에 청약이 된 거예요. 9천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1억에 청약하려고 했는데 9천이니까 착오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금매물로 내놓으면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건 착오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말하는 나만 착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내 입장에 섰더라면 똑같이 착각했을 것이다. 그때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런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사기는요, 사기는 주관적인 욕구만 있으면 돼요. 주관적인 욕구만 있으면 돼. 사기는, 왜 주관적인 욕구만 있으면 되냐? 여러분 봐. 우리가 보면 다단계, 여러분 알죠? 다단계. 다단계에 꼭 빠진 사람이 있고 안 빠진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기 혹시 다단계 빠져본 사람, 빠져가지고 일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다단계 그러면 다 우리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근데 꼭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단계. 꼭 간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은 가, 안 가? 안 가. 일반인은 안 간단 말이죠. 혼자만 간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을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는 나 혼자만 당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타죠. 서울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물건 팔고 있잖아요. 아무도 신경 써, 안 써? 안 써. 혹시나 자기한테 올까 봐가지고 잠자는 척하고 스마트폰 척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허리띠를 딱 빼가지고 하죠. 이것이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를 또 쇼맨십을 하죠. 어디다가 위에 손잡이다 걸어가지고 매달리죠.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죠. 한 번 매달렸다 끊어지면 그 허리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양복을 입은 신사가 벌떡 일어나죠. 그거 달라고, 그거. 지금 왜? 자기 생각에는 그거는 먼 것처럼 보여. 진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여 하죠. 그게 뭐다? 너 뭐 했다? 속았다. 남들은 속아, 안 속아? 아무도 안 속아. 여러분요, 한 번 매달렸다고 끊어지는 게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진짜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았어. 다른 사람은 안 속아.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착오예요. 그런데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 나 혼자만 속아도 사기가 된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봐.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보면 뭐 정력이 좋다 그러면요, 무조건 뭐든지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먹어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위 내시경 또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속아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그 사람은 산다. 그걸 뭐라 한다? 사기다. 알겠죠? 이걸 착오라 한다. 착오는 뭐겠냐? 착오의 종류는 먼저 표시상의 착오가 있어.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가 있어요. 내용의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어요. 법률의 착오. 그 다음에 뭐냐? 여기요. 여기서 이제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동기의 착오. 딱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동기의 착오라는 말이 중요하죠. 알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뭐 그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면 손하고 입이죠. 내용의 착오는요, 뇌하고 눈에 관한 것이다. 자, 봐봐. 우리가요,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11시에 보강을 해. 11시에 보강한다. 11시 또 보강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11시부터 보강해야 되죠? 이걸요, 어떤 사람은요, 몇 시로 본다? 1시로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1시. 눈. 그걸 내용의 착오라고 그래. 잘못 읽는 거, 내용의 착오라고 그래.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뇌, 생각 잘못하는 거. 일본의 엔화 있죠? 우리나라 원화 있죠?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00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란 말이야. 10,000원. 그런데 나는 이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래서 원래는 10,000원에 살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10,000엔에 살게요. 이렇게 했다. 둘이 똑같은 줄 알고. 생각. 그걸 뭐라 한다?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내용.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보면 공부하러 질문하러 온단 말이죠. 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런 사람 있어. 내용의 착오라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 설명을 하잖아요. 아, 그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는 뭐다? 손하고 입이죠. 내가 뭐라고 하냐? 1시부터 보강한다고 좀 쓰라고 그랬어. 1시부터. 그때 여기요, 실제 여기 몇 시로 써놨다? 11시로 써놨다. 손으로 잘못 썼다. 그걸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다. 말을 잘못한다. 말을 잘못해. 그걸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 말이죠.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뭐냐? 여기다가요,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 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건축하는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워가지고 공장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그것을 말한다? 법률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의 착오, 다른 것들은 시험이 잘 안 나오지만 법률의 착오는 가끔 시험이 나온다. 그럼 법률의 착오는 뭐라고 시험 나오냐? 첫 번째, 법률의 착오도 착오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다.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돼. 다시,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고, 법률의 착오도 착오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동기 착오를 말해. 동기라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뱃속에, 사람 뱃속을 보라고 그랬죠? 뱃속에 이렇게 뱃속 보면 뭐밖에 없어? 뭐 북한군 병사를 보니까요, 뱃속에는요 기생충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배꼽에 뭐가 있냐? 동기가 있다. 동기 뱃속에 동기가 있다. 동기를 뭐라 한다? 이유라고 하죠. 이유. 방금 전 인터넷을 봤더니요,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요, 여기 영동권 있죠. 영동 좌우에 속초 이런 데, 강릉 이런 양양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땅값이 엄청 올랐나 봐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자이 아파트, 속초가 처음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자이 아파트 있죠. 그 자이 아파트 청약률이 가장 사상 최대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은 이제 올림픽 끝나봐야죠. 이러면 올림픽 끝나면은 강원도를 자주 놀러 가나?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어. 있긴 있는데, 글쎄요. 확실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봐야죠. 그럼 보면 어떻게 하죠?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되지. 그냥 놔두면요. 글쎄요. 아무튼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나 봐요. 강릉 같은 데도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겠는데, 아무튼 내가요, 여기에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다 이 말이죠. 그걸 땅을 사는 이유죠. 그걸 동기라고 그래. 그것을 이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 그걸 동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학원에 그냥 오신 분이 있어요? 오, 저기 남항주 공준 상황이 생겼네. 그래, 한번 그럼 발권 한번 해볼 거나? 이렇게. 알겠죠? 아침에 출근할 뜻 없는데 이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집에 있으면 좀 그렇고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가방 메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어떤 이유, 어떤 동기가 있다 이 말이죠. 오시게 된 이유, 그걸 말한다 동기라고 하죠. 그걸 배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것은 뭐라 했죠? 가슴에 있는 것은 뭐라 했죠? 의사로 치 의사 어디까지? 입 벌리기 전까지. 입 벌리기 전까지는 의사라고 그래. 이걸 의사. 그 다음에 여기 뭔다? 입을 벌렸다 뭐라고 그래? 표시라고 하죠. 표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입을 벌리기 전까지를 주관적이라고 하죠. 의사니까 주관적. 알죠? 입을 벌리면 그때부터 뭐란다? 객관적이라고 하죠. 됐죠 지금? 그러니까 동기는 어디에 있어? 동기는 가장 안에 있죠? 그러니까 동기도 뭐가 된다? 주관적인 요건이 된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이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 그것을 뭐란다?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동기의 착오죠? 자, 동기의 착오는요, 착오가 되려면, 이런 뭐가 있어?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 이런요, 객관적인 요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갑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몰랐대, 이 말이죠. 몰랐으니까 자기는 착오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면 나도 일반인도 갑의 입장에 섰더라면, 똑같이 그렇게 착각을 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착오란 말이죠. 갑은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닌데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 하죠. 야, 제가 착각했대. 이렇게. 야, 놀랍지 않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우,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지. 이게 착오란 말이죠. 그럼 나는 저런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착오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거에 착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사람 또라이 같은데요? 그럼 걔 혼자만 그랬다는 거잖아요. 착오이다 아니다. 오, 그래요? 오, 그럼 나도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 나도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건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런데 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는 그렇게 땅을 사게 된 이유죠. 이유. 나는 KTX가 여기까지 지난다 해서 땅을 샀는데 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다른 쪽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동기에 차보니까 나는 착각을 했죠. 주관적이죠. 동기는 아까 의사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주관적이죠. 그런데 동기가 표시가 됐어 안 됐어? 표시가 안 되면 동기만 있으면 주관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 객관적인 거, 상대방이라는 거, 표시라는 거 이게 있어야지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요, 여기가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KTX가 여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 묘지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은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객관적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착오가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요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땅을 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라고 하냐? 나 여기 KTX 여기 생긴다 해서 땅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매도인한테. 그럼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지금 뭐가 돼 있어? 밖으로 표시됐죠. 표시. 그러면 동기가 뭐가 됐어? 표시가 됐죠. 표시가 되면 표시는 무슨 요건이다? 객관적이죠. 그러면 주관적, 객관적이 다 있죠. 그래서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판례 보면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가 돼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기가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동기라 되어 있죠? 동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다. 유발. 상대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착오 또 객관적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땅 있는데 여기가 KTX 여기 생긴다고 나한테 싼 값에 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3년 뒤에 크게 오를 거라고.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거기가 화장터가 생기더라 이 말 아니에요. 폭삭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스스로 KTX역이 생긴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난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걸 뭐다 유발됐다가 속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란 말은 뭐다? 상대방은 객관적이죠. 됐죠? 그러니까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도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되느냐? 표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그래서 뭐라 나오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든지 표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반드시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 그런데 동기를 의사표시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또 시험에 두 번 나왔거든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 왜 동기가 합의는 필요가 없을까요? 합의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합의는 표시다, 의사다. 의사의 일치를 합의라는 의사의 일치. 동기가 뭐다? 주관적. 그러면 의사의 일치도 뭐다? 주관적.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것이 필요해.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표시가 필요해. 표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표시가 주관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주관적인 필요가 없죠. 합의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필요 없다.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동기가 착오가 되려면 동기는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기 합의라는 것은 의사의 일치를 합의라고 하잖아요. 의사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도 주관적이죠. 의사도 주관적이죠. 그럼 뭐예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착오가 뭐죠?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여기가 갑의 토지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뭐라? 공무원이 상대방이죠. 공무원이 여기 와가지고 이건 귀속재산이라는 거야. 귀속재산은 국가 거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게 이거 국가 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의 땅인데, 갑이 샀는데 국가 땅이라는 거예요. 국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공무원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여기서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먼저 국가한테 당신이 먼저 스스로 증여를 하세요. 국가한테. 그러면 내가 절차를 밟아서 당신한테 다시 또 불화를 해줄게요. 싼 값에 팔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공무원이. 이 땅이 국가 땅인데 내가 국가한테 자진 납세를 하면 자기한테 싸게 팔아준다잖아요. 그럼 나는 이익이죠. 땅을 싸게 사게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속재산이에요. 기속해제가 돼가지고 갑의 땅인 거야. 갑의 땅. 알겠죠? 근데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국가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증여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은 뭐라고 그래? 상대방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잘못 알아가지고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착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그러면 취소하냐? 그건 아니죠. 자, 봐봐. 갑을 뭐란다?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란다?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갑이 을하고 계약할 때 갑이 착오를 했다 이 말이죠. 갑이 착오를 했다. 그럼 갑이 이제 을하고 계약을 뭐한다? 취소하겠죠.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뭐다? 무효. 통정의 표시는 뭐?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뭐? 취소.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여기서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해야 돼. 그냥 착오는 필요가 없어.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돼야 돼. 법률행위에 있어서 중요 부분을 이루는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착오이냐 아니냐, 착오이냐 착오가 아니냐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착오이다? 그러면 착오다? 착오라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취소가 되냐? 착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그럼 그걸 뭐냐? 취소를 못해. 착오 아니면 취소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냥 유효가 돼.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가 돼. 알겠죠? 착오이다?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여기서 있느냐 없느냐 또 이렇게 돼야 돼.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여기요. 여기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알겠죠? 없죠? 없을 때 뭐 한다?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어때요?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건 뭘 얘기한다? 유효다. 이런 말이잖아 이게. 그래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착오는 어떤 것들이 착오가 있는가?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있고, 동기의 착오는 동기는 주관적이니까 착오가 아닌데 동기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은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봐봐. 그러면 어느 것이 중요물의 착오인지를 알아야 취소를 할까? 취소할 사람은 표의자다, 상대방이다. 표의자죠. 그러니까 착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입증 책임, 입증은 누가 하냐? 표의자가 해야지. 상대방이 하면 웃기잖아요. 아니 가반대 취소라고 내가 입증을 해줘요? 말이 안 되죠. 취소를 할 사람이 입증을 해야지. 왜? 착각을 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를 유리한 상황이다,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봤을 때는요, 아무튼요, 강의를 듣는 태도는 전국 최강이에요. 쉬는 시간에 그것도요, 아무튼 전국 최강이에요. 알겠죠? 자, 입증이죠? 입증. 그럼 표의자가죠. 그러니까 봐봐. 갑하고 오라고 있으면 갑이, 나 착각했다. 이렇게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취소는 못하게 해야죠, 을은. 대부분은 을은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왜? 갑이 착각했다는 것은 을한테는 유리하다 그런 뜻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나 유리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봐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중요본에 착오를 하고 착오를 하면서도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자기가요. 봐봐. 표의자가 자기가 중요본에 착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취소를 못 합니다. 이런 또라이 있겠었겠어? 없겠죠. 착오는 누가 입증하고? 표의자가.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여기서 문제.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취소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중대한 과실은 유효를 많은 자가 주장하는 자가 뭘 한다? 입증을 한다. 그럼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상대방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구조를 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 뭐죠? 중대한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했다. 현저하게. 이게 뭐냐? 이런 봐봐요. 연탄 난로가 있었어요. 혹시 신나 알아요? 신나 몰라? 가솔린 있고 석유 있고 경유 있고 신나 있잖아. 신나통을 옆에다 놔둔 거야. 연탄 난로 옆에다가.
그러면요, 가솔린 같은 거 있잖아요. 휘발유 같은 것은 온도가 한 80도가 되면은 불이 붙는다고 해봐. 신나는 50도만 돼도 불이 붙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나는 뭐요? 신나게 불이 잘 탄 데서 신난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연탄난로 옆에다가 신나통을 딱 놔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뇌세포가 0.1g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나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랬니? 이 말이죠. 그걸 중단과실.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죄를 너무나 너는 결여했다.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것은 이제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과실이다? 중대한 과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대한 과실을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담배를 피우면서 휴지통이죠, 휴지통. 휴지통 안에 보면 휴지가 들어있죠. 그 휴지는 담배불이 있으면 무조건 불이 붙어, 안 붙어? 붙죠. 휴지에는 담배불 놔둬 불 붙는다니까요. 조그만 바람이 있으면. 그런데 휴지통에다가 담배꽁초를 끄지 않고 버려가지고 화재가 나서 똑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냥 중대한 과실하고 그냥 과실하고 완전히 달라. 그냥 과실은 뭐라냐? 가벼울 경자를 써서 그냥 경과시라고 그래. 경과시. 우리가요,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옆에 사람 옆구리 탁 치죠? 그걸 경과시라고 그래, 과실. 그걸 과실로 폭행했다고 그래. 과실로 폭행한 것은 처벌하지 않아요. 알겠죠? 과실 폭행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봐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부러 가가지고요, 앞 사람 없는 데 받아버렸어. 그럼 뭐다? 그건 폭행죄가 되는 거죠. 그건 고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비가 오고 빙판길이단 말이에요. 빙판길인데 100km 달리다가 차가요, 인도를 돌진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났어. 그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래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치우면은 그것은요, 합의가 돼도 나오지 못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요, 최대한 속도를 늦춰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져가지고 사람을 살짝 다쳤다, 이 말이죠. 그럼 뭐란다? 그것을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 그냥 과실. 그냥 과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에서 다 해결돼요? 보험에서 다 해결이 돼안돼? 다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과실을 뭐라 한다? 우리가 만약에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을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과시라고 그래요. 그럼 중과시하고 완전히 달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과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됐죠? 봐. 중요본의 착오는 누가 한다? 표의자가 입증한다.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다. 중대한 과실은 뭐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죄를 그냥 이것만 하면 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되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되죠. 중대한 게 없으면 되죠. 그러면 뭐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경과실. 경과실이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되니까. 경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용해. 갑이 중요를 착오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취소를 못하면은 표의자가 유리해요? 상대방이 유리해요? 상대방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란다? 갑은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자, 다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그런데 경과실이 있으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악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암기야, 암기. 107조 108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암기니까 들을 때 양이 많지. 이것은 올해 시험에 났단 말이죠. 올해 시험에 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C급 정도가 되는데 모의고사는 이런 데는 자주 나오니까 그래도 알아오란 말이죠. 알겠죠? 자, 이거 보면, 자, 이제 어느 것이 중대한 중요본의 착오가 아닌가? 시가하고 가격. 시가나 가격.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착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당 1,100만 원인데 평당 1,150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고 면적하고 평수, 이런 것들. 뭐라 했냐면,
4평의 땅을 샀는데 4평 땅을 샀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0.211평이 부족해. 웃기죠. 4평 땅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뭐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착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라고 해가지고 취소를 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인 것 사람의 동사 사람의 동일성이요. 사람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갑이 채무자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보니까 을이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나는 갑이 나한테 보증 서달래 돈 빌린다고 보증 섰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 을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나는 을을 알아 몰라? 모르는데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이에요. 물건의 동일성인데요. 나는 이런 물건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물건이더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했냐? 중개업자 때문에. 중개업자 개업공준사죠. 개업공준사가 잘못 소개를 해가지고 이런 물건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착오를 이용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을 뭐라 한다? 현황을 이것을 성질의 착오라고 해요. 성질의 착오. 이건 뭐냐면 전체가 12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600평이 하천이더라 이 말이야. 하천. 그러면 땅의 성질이 농지라는 거야 하천이라는 거야? 하천이라는 거죠. 하천. 착오를 이용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액의 착오요. 양도세액의 착오.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나는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절대로 이 집을 팔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가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온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판다겠어 안 판다겠어? 안 판다겠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요. 건축설계사 자격유무예요. 자격유무.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요. 배병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라 했냐? 물어봤죠. 조합장이 배병길한테. 당신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병길이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나는 건축학과 교수이고 건축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설계사 자격증이 있고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아파트를 와서 설계해 오라고 했더니 아니 똥개 집을 설계해 온 거예요.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당신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 설계사 자격증이 없고 설계를 해본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인 건 맞고 건축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은데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중요해요. 건축연구소가 중요해요. 설계사 자격증이 중요해요. 자격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해본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격증이 없고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재건축 조합 측이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설계를 맡겼다 안 맡겼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먼저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암기해. 먼저 여기를 암기해. 제일 정 시가 가격, 면적 지정,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다. 착오 이다 아니다. 자 봐봐. 시가나 가격이라고 돼 있죠. 이 시가나 이걸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가나 가격이나 면적이나 지역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러면 착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겠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항상 뭐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뭐 우리가 따질 필요가 뭐 있어. 중개할 때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중개업자가 말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 나중에 여러분 세금 내죠. 세금 내면 반드시 밑에 떠요. 먼저 세금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세금 신고할 때 보면 전문직은 먼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전문직이 보면 뭐라 하느냐? 변호사, 공인중개사 나와. 알겠죠? 같은 사자 돌림이잖아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같은 사자 돌림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란 말이죠. 중개사법에도 나와. 전문 직업인이다. 그러니까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에서 30평 정도만 공장 부지에 편입된다고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땅이 편입이 됐더라 이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려청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은
크게 되면 뭐를 한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고려청자 아닌 거 10만 원, 고려청자 1000만 원이 알겠죠?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고 믿고 샀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착오가 아닌 것, 착오 뭐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면 착오가 아니죠. 토지를 매매하는데 토지를 매매하는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용서 안 되는 여자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 땅을 했는데 토지 대장도 또 확인은 또 하지 않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여자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꽃이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누굴 통해야 돼? 중개업자. 이게 중요하다. 중개업자를 통했느냐 통하지 않았느냐. 중개업자를 통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장 건축 가능성이에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청에 뭐하지 않았다? 문의하지도 않고 땅을 샀다. 아파트 앞에다가 벽돌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전화 한 통 해보면 되죠. 잘 모르면 지적거라든가 뭐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앞에 땅 뭐죠? 여기 몇 번지인데요. 공장 지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묻지 않고 그것도 공장을요 아파트 앞에다 지으려고 땅을 샀다. 말이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알 수 있었는데 쉽게 말이 뭐죠? 누구나 거기는 공장을 지을 수 없어. 그런데 거기다 공장 짓겠다고 땅을 샀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의 뜻이 뭐 이 말이 무슨 무진하지 않다. 이 말의 뜻이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중대한 과실은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건 암기하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죠? 착오를 있죠. 매매 계약을 해제하죠. 계약을 해제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고 취소하면 둘 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요. 해제하면 뭐란다? 해제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취소라면 뭐라냐? 취소라면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뭐죠? 계약을 했는데 가박을 하고 계약했는데 한 사람이 모르고 있다. 선이다 말이에요.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상 회복은요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전부를 반환해요. 무조건 전부를 반환. 선이고 악이고. 그런데 부당 이득은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일 때는 전부를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악의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차이가 있죠? 선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현존 이익이라고 하고 전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보면요. 미성년자 있잖아요. 미성년자 갑이요. 17살짜리가 자기 아파트 하나 있는데요.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해주고 돈 1억을 받아온 거예요. 1억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화해 가가지고 9,999만 9,990원을 쓰고 얼마 남았다? 10원만 남았다. 10원만. 알겠죠? 10원이 남은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가 미성년자일 때 계약했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취소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미성년자는요, 제한능력자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계약 못하도록. 요즘은요 얼굴 보면 건너그런 애들 많아.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미성년자하고 계약해서 미성년자가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는요 현재 남아있는 돈만 주는 거예요. 낭비한 것은 주지 않는 거예요. 현존 이익만, 현재 존재하는 것만 주는 거. 10원만 주고 등기를 다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첩이 아닌지 다시 보자고 그랬죠. 꺼진 불도 다시 보죠. 요즘은 겁늙은 애들 다시 봐야 돼. 알겠죠? 미성년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걔들하고 계약하면 박살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현존 이익이 뭐냐? 현존은 1억 중에서
자기가 생활비로 쓰는 것, 생활비. 그 다음에 학자금, 학비로 쓰는 것. 그 다음에 또 저축해 놓은 것, 보증금 준 것,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현존 이익인데 도박하거나 낭비한 것 있죠. 그것은 생존 이익이 아니에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화해 가서 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낭비잖아요. 낭비니까 어떻게 해요? 10원 주고 다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걸 현존 이익 반환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존 이익하고 손해 전부 어디가 더 유리해요? 현존 이익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는 전부죠. 여기는 뭐예요? 현존 이익이죠. 뭐가 더 유리하다? 해지하고 취소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해? 취소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이란 말이죠. 내가 선이야. 그런데 나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나는 해지를 했어. 잘못 모르고 해지. 그런데 내가 착오를 했다고 한 것을 나중에 발견이 됐어. 잽싸게 그럼 뭘 해야 되겠어? 취소를 해야죠. 왜? 해지를 하면 전부를 반환하는데 취소를 하면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이것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자격증 시험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자격증 시험에서 북한을 포함해가지고, 알죠?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계약을 해지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는요, 착각을 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착각은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뭘 해도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그 다음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냐?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올해 국가고시 나왔죠? 우리 시험에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뭐예요?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니까 취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해서 취소권 배제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그래서 여기 봐봐.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불법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는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자, 문제 45번 봐봐. 45번. 가장 어려울 때 나온 거죠. 15회. 그럼 15회 때요, 시험이 너무 어려가지고 사법고시하고 수준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데모했죠. 데모. 그래서 시험을 한번 더 쳤던 것이 15회예요. 알겠죠? 1번.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 법령상. 이 법령상의 제한은 뭐냐? 법률의 착오죠? 법령상의 제한을 써. 법률의 착오. 몇 페이지냐? 103페이지 45번에 1번. 아까 법령상의 제한, 법률의 착오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랬어. 맨 끝에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맨 끝에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또 써. 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동기의 착오이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다. 토지 전부 줄고 1200평.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 절반 600평. 600평 하천이다. 하천. 그리고 뭐다? 맨 끝에 줄고 성질의 착오 이퀄 토지의 현황. 여기 성질의 착오, 토지의 현황의 착오다. 착오에 해당한다. 자, 3번.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 줄고 착오를 이유로 줄고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 그럼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 임의규정이므로 이렇게 임의규정. 자, 5번. 부동산의 시가 줄고 시가 아무 말이 없죠? 시가 맨 끝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이요. 건물 및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줄고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 다소 동남이 0.211평 0.211평이 부족해. 맨 끝에 착오로 인정된다. OX 착오가 아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냥 들었던 거 그대로 해.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럼 46번 한번 더 풀어볼까요? 1번.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을 것을 동기동답이 동기착오는 동기가 뭐가 돼야 돼?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는 주관적이죠. 동기 주관적.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죠. 맨 끝에 표시를 뭐란다? 객관적이다. 객관적.
알겠죠? 2번 동기가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인정, 그런데 2번에서 4번으로 가. 2번에서 4번으로 인정만 되면 되고, 4번 당사자의 동기를 줄거,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정답이란 말이죠. 틀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 되고 당연하고, 5번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춰 줄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 거기까지 줄 것이고, 현저히 결여, 거기를 가놓고 현저히 결여 이퀄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다? 전부죠. 현저히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 않아야 한다, 이렇게. 현저히 결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뭘 한다?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됐죠? 다시. 자, 이제 여기 봐. 우리가 먼저 여러분요, 착오하고 먼저 뭐를 구별해야 되냐? 사기 강박을 사기를 구별해야 돼. 착오는 뭐다?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거죠. 사기는 뭐다?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다? 우리가 뭐가 하냐면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은 뭐 때문에 몰랐냐? 제3자의 기망. 그래서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 해서 사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 요건이 있어야 되죠.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고, 객관적인 요건은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하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요? 객관적인 요건이 없으니까. 착오가 되려면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는, 유발. 알겠죠?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될 때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어떻게 한다? 중요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단 과실이 없어야 돼. 착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없는 것 세 가지가 중요하다. 뭐다? 시가, 가격, 면적. 그 다음에 또 뭐다? 경제적 불이익, 손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으면 착오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착오인 것은 뭐다? 착오는 양도소득세에게 관한 착오, 그 다음에 건축 설계자 자격에 관한 착오, 토지의 현황, 성질의 착오, 그 다음에 물건의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보증인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어리더라. 이건 중요한 착오이죠.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착오라면 있어도 중단 과실이 없어야 되죠. 중단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다.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무효를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한다. 중단 과실이 없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중단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못하는데 중단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악용했다, 이용했다, 그러면 착오를 이용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단 과실이 없는 것은 두 가지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 그보다 고려청자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중단 과실이 없음으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단 과실이 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다. 그 다음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 그것은 중단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없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하다.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해지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는 위법이 아니니까 위법이 아니죠? 위법하지 않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것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하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사기 강박이 하나 남았는데, 일단 여러분요, 사기 강박을요, 지금 한시죠. 여러분요, 일단 오늘은 식사를 먼저 하고요. 식사. 여러분요, 몇 시까지 오면 지금 1시 10분인데요. 2시까지 꼭 들어오세요. 알겠죠? 밥 먹고 밖에 돌아다니봤자 남들이 보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기 전에 들어와. 알겠죠? 그래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2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2시까지 꼭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2시에서는 뭐냐면